오늘 제가 전달할 강의 제목은 투석혈관 경피적 개통술이고, 그래서 차례는 일단 개통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한 7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환자 혈관 안에다가 저희가 집어넣고 이 시스를 통해서 이 뒤에 나올 모든 그런 도구들, 뭐 유도철사라든지 카테터가 이 시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이 유도철사는 이 끝에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서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것이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뒤에 나올 카테터라든지 뭐 풍선 카테터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카테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런 가느다란 관인데요. 이게 카테터 끝이고 이게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끝이 환자 몸 밖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해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고, 그 외에 색전용 코일 같은 것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풍선 카테터는 왼쪽에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끝에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협착에 있는 좁아져 있는 부위로 집어넣은 다음에 끝에서 시린지로 액체를 밀어 넣으면 풍선이 확장되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터인 포가티 카테터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풍선 카테터랑 비슷하게 이것도 끝에 풍선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본 풍선 카테터와는 달리 좀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혈전을 제거할 때 혈관 벽을 따라서 쭉 긁어 내려오면서 혈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포가티 카테터는 이거를 개발한 토마스 제이 포가티라는 미국의 외과 의사 이름을 따서 포가티 카테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이분이 의사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따인 와이너리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자신의 이름을 딴 포가티 와인도 활발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분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한 손에 자신이 개발한 포가티 카테터, 그리고 한 손에 자신이 생산한 포가티 와인을 들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텐트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심장 쪽에도 많이 넣는 그런 스텐트, 이렇게 쇠로 이루어진 그물망 같은 구조이고, 풍선 카테터로도 이제 충분히 넓혀지지 않는 그런 협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위에 삽입을 해서 이제 혈관을 개통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색전용 코일인데, 이렇게 용수철처럼 말려있는 철사에 이런 흰색 섬유, 털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테터를 통해서 혈관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혈관을 막으면서 피가 엉겨 붙으면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시술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일부러 뭐 피 같은 거는 좀 보시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색깔을 좀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환자 정맥 안으로 시스가 들어있고요. 그 시스를 통해서 까만색 풍선 카테터가 들어있고, 풍선 카테터의 끝을 보면은 그 카테터 속으로는 이렇게 유도철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린지가 연결된 거는 앞에 말씀드린 이 시린지를 이제 밀게 되면은 풍선이 팽창하면서 협착을 치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개통술의 개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혈관 성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부위로 시스를 천자를 집어넣고 협착도 이제 적절한 정도로 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확장시킨 것이 충분히 개통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를 보시면 환자의 쇄골하 정맥에 한 90% 정도의 협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착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도철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풍선 카테터를 집어넣고요. 풍선 카테터를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 아직 잘록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끝까지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혈관 조영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좁았던 협착 부위가 원활하게 펴져서 혈류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도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두정정맥 궁이 구간적으로 굉장히 협착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풍선 카테터 확장 성형을 했는데 원래 혈관 크기보다 풍선 카테터의 크기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성형을 하고 났더니 빨간 화살표 있는 데를 봐주시면, 네, 이렇게 원래는 이쪽 부분인데
이쪽에 정맥이 파열이 돼서 조영제가 정맥 밖으로 새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큰 풍선 카테터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혈관 크기에 맞는 적절한 풍선 카테터로 확장을 시행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길을 찾아서 개통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요두 동정맥류를 예로 설명드리면은 피가 요골 동맥을 통해서 이 두정정맥으로 올라가서 위팔에서는 두정정맥이나 기저정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의도한 이 투석 정맥이 폐쇄가 되면은 엉뚱한 대로 혈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의도된 길을 찾아서 개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먼저 보시면은 카테터 끝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정 정맥이 이게 직선으로 쭉 이쁘게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폐쇄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는 전혀 조영제가 가지 않고 있고, 대신에 여기 보이는 하나의 누출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이 다른 그 새끼를 통해서 조영제가 돌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독 철사로 이 폐쇄된 두정 정맥을 저희가 이제 찾아 들어가서 유도 철사를 진행을 시키고, 그 유도 철사를 따라서 카테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유도 철사를 이제 오금을 지나서 위팔까지 올리고, 카테터를 거기까지 따라 올라간 다음에 조영제를 주입했을 때 이제 오금 부위에서부터는 이 정맥이, 두정정맥이 폐쇄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테터를 빼고 유도철사는 남겨놓은 상태로 유도철사를 따라서 이제 풍선 카테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풍선 카테터를 확장을 시켜서 폐쇄된 두정정맥을 개통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좀 짧은 풍선 카테터로 했고, 이제 이어서 좀 긴 풍선 카테터로 아래팔 두정정맥 전반을 이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은 두정정맥이 폐쇄되어 있던 것이 이제 시원하게 개통되면서 아까 보였던 노출정맥이 다른 데로 가는 새길이 보이지 않고 두정정맥 원하는 길로만 이쁘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출정맥 치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증례 보시겠습니다. 역시 같은 요두 동정맥류 환자였고, 여기서는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카테터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영제를 주입을 했더니 여기서도 역시 두정정맥이 이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길은 보이지 않고 여기 막혔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새길들로, 여러 노출정맥들로 조영제가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유도철사를 폐쇄된 두정정맥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고 풍선으로 확장시키면은 지금처럼 두정정맥이 개통돼서 올라가고, 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새길들은 모든 혈류가 원하는 두정정맥으로 가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례를 보면은 역시 두정정맥이 막혀서 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새길들로 조영제가 힘들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 두정정맥이 막히고 압력이 걸리면서 팔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제 팽대되어 있는 동맥육성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폐쇄된 두정정맥을 찾아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정맥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풍선으로 개통을 시켜서 마지막 이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상적인 혈관이 개통되고 나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전에 보였던 팽대성 변화들은 감소하고 팔도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훨씬 이쁜 상태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큰 누출정맥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증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정정맥 막혀 있고, 이런 누출정맥으로 조영제가 돌아서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초음파로 이 누출정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피부에 절개를 해서 누출정맥을 저희가 노출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약간 안에 은빛으로 보이는 저기가 누출정맥이고요.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실을 걸어서 결찰을 시행하고, 결찰해서 막아주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사진인 노출정맥이 막혀서 조영제를 이제 쐈을 때 더 이상 노출정맥으로 가는 조영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노출정맥은 그 결찰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측정용 코일로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는 위팔에 그 인조혈관 동정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문합부에 정맥과 인조혈관 문합부에 협착이 있으면서 역류가 되는데 보시면은 위팔 정맥으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아래쪽을 보시면은 네, 그게 아래팔까지 역류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 작은 혈관들을 통해서 위팔로 다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환자는 전체적인 팔 부종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래팔이 붓고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류하는 그 위팔 정맥으로 카테터를 집어넣고요. 색전용 코일을 카테터를 통해서 위팔 정맥으로 삽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넣고 하나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코일을 위팔 정맥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혈관 정수를 시행했을 때 네, 이쪽으로 역류하던 혈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혈류가 이쪽 겨드랑 정맥을 통해서만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환자는 팔 부종하고 통증이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는 가능한 직선 경로로 개통해줘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위팔에 2개의 정맥이 보이는데 하나는 협착이 심해서 이렇게 많이 가느다라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직선 경로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는 협착은 좀 덜 하지만 꺾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고 또 한 번 꺾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협착이 있지만 직선 경로를 저희가 찾아가서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유는 직선에 가까워야지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개통을 시켰을 때 장기간 유지되면서 투석이 원활한데 만약에 이런 꺾이는 부분이 많은 혈관을 위주로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부위에서 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협착이 더 잘 생기고 조기에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선에 가까운 정맥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증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맥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뱀이 가는 것처럼 여러 군데 꺾여서 가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힘들게 유도 철사를 일단 다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풍선으로 넓혀주고 그냥 나오게 되면은 이 유도 철사를 빼는 순간 혈관은 다시 그냥 꼬불꼬불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런 데서 여러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스텐트를 넣고 나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이 경로가 직선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꼬불꼬불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직선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입구와 출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70세 여자 환자였고요. 정맥 압력이 상승되고 지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래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모병원에서 혈관 확정술을 받고 나서 숨차고 집에 가다 죽는 줄 알았다. 신부전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동정맥류 전체적인 혈관 정맥 사진을 보면은 여기 위팔 두정정맥에 협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여기만 이제 열어주고 끝냈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여기 동맥하고 이어져 있는 이 유입부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봐서 한 7mm에서 8mm 정도까지 늘어나 있을 것 같은데 협착을 치료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이제 들어오려는 그 피는 동맥에서 많은 양의 피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협착 때문에 많은 양의 피가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적정량의 피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혈관을 확장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맥에서 들어오는 많은 양의 피가 전혀 이제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쭉쭉 지나가면서 바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으로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갑자기 가게 되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신부전 증상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좁아졌네 하고 넓혀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균형을 맞춰줘야겠습니다. 좁은 데를 넓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양을 줄여주는 치료도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맥하고 정맥 이어지는 부분으로 유두철사를 넘긴 다음에 4mm 그 풍선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팽창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저희가 실로 묶어주게 되면은 풍선 카테터의 직경만큼 이 유입부가 좁아지게 돼서 이 유입되는 혈류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에 그 위팔 두정정맥에 협착도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풍선 카테터를 넣은 다음에 여기 유입부를 줄여주는 시술을 밀러 시술이라고 합니다. 밀러 시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유입부의 그 정맥이 보이고요. 초음파 유도 하에 혈관과 밑에 그 피하 조직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면서 박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스키토를 역시 초음파를 보면서 박리된 피하 조직과 정맥 사이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키토로 실을 잡아 끌어서 한 바퀴 돌려줘서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 옆에 모시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선 카테터의 직경만큼 유입 정맥의 직경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증례도 하나 보시면은 역시 이분은 아까보다 더 심하죠. 유입 정맥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 보시면은 두정정맥 궁 쪽에도 이게 협착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유입 정맥을 밀러 시술을 통해서 좀 좁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두정정맥 궁에 협착도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와류부를 가능한 제거해줘야겠습니다. 와류하고 측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측류는 이게 저희가 이제 바라는 바람직한 혈류의 모습입니다. 즉 혈관 안에 모든 혈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흐르는 것을 측류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게 갑자기 동맥류처럼 이제 늘어난 부위가 있으면은 측류로 가다가 여러 방향으로 각각 제각각으로 혈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위에서는 혈류가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혈전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폐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류는 가능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두정정맥 이쪽에 동맥류성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와류가 생길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또 두정정맥도 원래 가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정정맥을 찾아서 이제 개통을 시키고 이렇게 늘어나 있는 동맥육성 변화는 저희 남우석 원장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원래 이렇게 컸던 거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축소 교정 수술을 해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혈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전으로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위팔 겨드랑이 인조 동정류의 혈전 폐쇄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인조 혈관 안이 혈전으로 꽉 차 있었고요. 이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유로카이네이즈라는 혈전 용해제, 약물을 이용한 혈전 용해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를 통해서 이 유로카이네이즈 약제와 그 조영제를 섞은 액체를 지속적으로 넣고 빼고를 하면은 이 안에 차 있던 혈전이 점점 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가다가 점점 시행하다 보면은 조영제랑 약물이 여기 겨드랑 정맥까지 점점 올라가고 여기 약간의 협착이 있는데 그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서 풍선 카테터를 진입을 하게 되고 풍선을 확장시켜서 이제 협착을 제거합니다. 이 뒤에 이제 끝까지 저희가 펼쳐줬고요. 이제 동맥 쪽에서 보면은 동맥 쪽에서 잘 내려가는데 이쪽 인조혈관 쪽으로는 혈전으로 가득 차서 지금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쪽은 포가티 카테터를 막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유로카이네이즈를 지속적으로 넣고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혈전이 제거되면서 조영제가 차는 면적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는 남아있는 혈전은 이제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확장하면서 부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남아있는 혈전을 부숴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까는 이 동맥을 통한 피가 혈전 때문에 전혀 이쪽 인조혈관을 못 들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 깨끗하게 없어져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쪽 겨드랑 정맥 쪽으로도 혈전 남은 거 없이 이제 완벽하게 개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이제 아래팔 고리 인조혈관이 있었던 분인데 보시면은 이쪽 동맥 쪽에서 이어진 인조혈관 쪽에 군데군데 혈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디펙트로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데 혈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포가티 카테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포가티 카테터를 이제 팽창시킨 다음에 쭉 당기면서 끌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혈전들이 깨끗하게 포가티 카테터에 걸려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유로카이네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포가티 카테터를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해서 혈전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개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